안녕하세요. 몇 번째 강의인가 이게? 번째요. 25? 1년 한 것 같은데 25밖에 안 되나? 오늘은 저번에 한 거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돼요.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아. 그 전통회에서 하는 구공 의미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한 거 있어요. 이게 이공이고 이게 감공인데 여기가 천기가 들어온다고 하고 천기가 들어온다고 여기가 지기 여기가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여기가 위고 여기가 간 여기가 에너지 만든다고 하고 여기가 선상관절 가는 곳이라고 하고 여기가 인간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이 책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설명해 주는 것보다 설명 안 해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는 설명하는데 자세한 거는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이런 게 있다는 거 하고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게 인체 신비라고 해야 되나? 이 재밌는 게 사람이 어떻게 그래야 되나? 아이 참. 애가 배꼽이라고 하면 애가 하단전이고 중단전이고 상단전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저번에 그 단전의 모습을 그린 적이 있는데 앞에도 단전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돼? 이분들은 이제 이게 구궁으로 설명하는데 단전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곳은 딱히 별로 없잖아요. 인도에는 차크라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각적인 거 안 좋아한 건지 아니면 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잘 안 그렸어요. 그래서 안 그린 건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옛날 기와나 무늬들 그리고 그림들 벽화들 이렇게 보면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전통이 안 내려와요. 많이 사장돼 가지고 그래서 단전이 이렇게 여기에 무늬 단전 형태가 있어요. 단전에도 그 단전의 형태나 모습 모양 이 무늬가 있는데 이걸 몇 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도 하단전에 있고 중단전에 있고 상단전에 있으면서 그리고 사람을 앞뒤로 하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가슴에도 앞뒤로 있고 머리도 앞뒤로 있던가 이거 다 잊어먹었네. 머리는 3개까지 있어요. 있으려고 하면 이 위에 앞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고 항문에도 있어요.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다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릴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렇다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다 보여요. 이게 이 단전에서 어떤 이 무늬에 따라서 기가 운행되고 있다는 게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것도 보려고 하거나 어느 정지가 넘어가야 보이는 거라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단전 모습에 따라서 기를 운행시키거나 어떤 단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게 꼭 쉽지는 않아요. 이게 꼭 그 길로 가야 되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애매한 거라서 다른 식의 운행법도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단전 운행 거기서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구궁이잖아요. 원래 이 순서대로 하잖아요. 이거 외우라고 했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게, 기문에서도 이걸 써요. 그리고, 현궁풍수, 요즘 유행하는 현궁풍수의 이 비성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애성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는 5를 집어넣는데, 숫자를 뭘 집어넣냐에 따라서 이 순서대로 숫자를 배포하면 돼요.
만약에 6을 집어넣으면 6 집어넣으면 6, 7, 8, 9 기문은 10까지 쓰는데 한국 기문은 이제 10까지 안 쓰니까 여기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 순서요. 이 순서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게 왜 이 순서냐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도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하는데 애매해요. 정말 그렇지는. 근데 이 순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도 그렇고 이 순서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많잖아요. 이게 금이고 이게 불이고 이게 목인데 금화교역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불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철학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건 그렇고 이게 왜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설명은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 나름대로 설명하겠는데 제 설명법은 가마운행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단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고 할 때는 저는 가마우로 보거든요. 여기에 이제 양쪽까지 합치면 꼭 원자 그림 같단 말이죠. 이게 여기서 구궁이 나와요. 이 9개. 이 중궁이라는 건 중궁이 원래 있어서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흐름에 의해서 구심점이 되는 건지 이것도 애매하긴 하는데 중궁에 이걸 돌린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해요. 근데 정말로 중궁에 돌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중궁에 돌린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 간격도 있어요. 간격에 이것도 이 위성들도 있고 이것도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전통에서 말하는 식으로 구궁이 원래 단전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고정돼서 보는 거거든요. 저는 가마운행으로 보는데 이건 회전이거든요. 회전을 해야 돼요. 회전을 하는 건데 회전을 하는데 이런 그 길목이 혈이 된다고요. 일정에 의미를 두게 된다고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데가. 그래서 이런 데가 여기를 이렇게 의미를 둔 거지 이게 먼저가 아니고 이런 운행이 먼저인데 이걸 이렇게 설명해주면 복잡하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구궁이 앞에서 보면 구궁도이기도 하고 내 몸을 절단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절단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게 구궁식으로 배치돼요. 근데 이런 식의 설명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뒤에서 봐서 뒤도 구궁 나누고 저게 구궁이 아니라 이건데 이 그림을 위에서 봐도 이 그림이고 뒤에서 봐도 이 그림이고 아무 데서 봐도 이 그림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순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데 이러면 완벽해요. 완벽한데 이러면 움직일 수가 없거나 활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운행에서 이 운행을 넘어가야 되고 이 운행을 넘어가고 이걸 한 줄로 이어지거나 서로 교류를 해야 돼요. 서로 간에. 이 교류하는 방법이 어떻게 교류를 하냐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9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뒤로. 앞뒤로 한 다음에 이 앞숫자로 하나 이 생숫자 앞에 5 이하의 1, 2, 3, 4에 의해서 여기 한 바퀴 돌면 그 다음에 2로 가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2에서 다시 3으로 가고. 이해돼요? 간단해요. 이렇게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돈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로 간다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1로 간다고요. 이렇게 돌았다가 1로 가고 여기서도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서도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서 뒤로 해서 이 3으로 가고 이렇게 돈 다음에 1로 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3으로 가고 3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4로 가고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이 도는 순서인데 이 도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가 왜 2냐면 여기서 1로 가는 거라고요. 여기서 1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요. 한 바퀴. 이 설명 왜 하냐고요? 역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머리에 빠개지는 문제예요. 아무도 이거 왜 숫자가 나오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중국 어디에서 거기에 맞는 그냥 수리일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편적인 숫자예요. 어느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렇다고요. 도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이걸 반을 나누면 이쪽에 있는 숫자와 이쪽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 아까는 한 바퀴 돌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 바퀴만 돌리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쪽은 양이 되고 이쪽은 음이 되고 하면서 위치가 바뀌어요. 근데 뭐가 도는 겁니까? 이거요. 근데 이 돈다고 하니까 이게 또 선으로 이해하는데 원래 선은 아니에요. 선이 아닌데 선으로 이해하니까 편해요. 이게 또 왕자 물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빛이에요, 입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파동의 입자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가 문제란 말이죠. 이런 식의 우리 기 자체가 그래요. 임두맥도 돈다 그러고 기경팔맥도 돈다 그러고 이렇게 11주 경에 돈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경맥이 이렇게 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근데 원래는 그것도 하나 통째로 몸 자체가 물인데 물끼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지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기를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가 흘러가니까 기 흘러가는 걸 손으로 느끼거든요. 이렇게 흘러갈 거고 이렇게 흘러가고 동맥 돌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건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느낌을 믿지 말라고요. 그건 당신이 느끼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르게 느끼려면 얼마든지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이렇게도 해요. 임동맥이 도는데 임동맥이 돌 때 이 꼭지점이 움직여요. 이렇게 4개. 이 여기가 모인다고 이쪽 방향에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인 그것이 임동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이 궁에서 빛을 쏘인 그 초점에서 우리는 기가 모이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맞는 거냐? 이것도 느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중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중궁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일종의 빛일 수도 있고 덩어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쭉 나무떼처럼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세워져요. 그 다음에 이게 쭉 늘어나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도 느낄 수 있어요. 느끼는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느끼는 거 가지고 이렇게 그런 형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느끼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져요. 아니, 코까지. 이것도 있고, 물결 흘러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임동맥 돌 때 온몸의 물결이 임동맥으로 모여가면서 흘러가는 전체적으로 임동맥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몸 자체 전체에 흘러가는 파도를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느끼냐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느껴져요. 기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면 기는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관심이 없으면 저처럼 별걸 다 느껴요. 도대체 이 기가 그때 따라서 흘러가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때는 어떤 빛도 반짝반짝하면서 올라가요. 어떨 때는 용처럼 올라가요. 정말로 용이 뱃속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금빛 용이 팍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게 운행을 해가면서 온몸을 돌아다니기도 해요.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도대체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도 움직여요. 아까 말한 대로 기가 양쪽으로 나눠지면 의식도 양쪽으로 나눠져요. 양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럼 머리가 좀 쥐가 나요. 하나만 움직이는 거 따라다녀도 조금 골치 아픈데 이게 2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3개, 4개로 나눠지면 이걸 다 같이 의식에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런 생각. 뭐가 도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도냐고요? 내가 도는 거예요. 나요, 나. 내 심층에 내가 여러 명이잖아요. 이것도 나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의식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면의 심층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자기 움직임을 해요. 자기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 활동을 기의 흐름처럼 느끼면 그렇게 된다고요. 말 그대로 심폐기능이면 폐경이 양팔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폐하고 이 폐하고 차이가 뭐예요? 폐의 움직임인데 폐의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주로 활동하는 경맥을 얘기하는 거고, 폐 자체가 활동하는 건 온몸 전체로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몸에서 반응하는 곳은 이쪽인 거죠. 그리고 근데 이 폐도 자체도 하나의 의식이고, 옛날 사람들은 말을 했다고. 여기 백이 들어있다고 그랬던가? 맞나? 아, 이것도 다 잊어먹었네. 폐에 백이 있는데 백의 활동이에요. 백의 활동인데 백의 활동을 경맥으로 나타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 하나하나가 위치에 따라서 다른 의식이라는 뜻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느 위치의 기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느 의식이나 어느 심층이나 그것이 움직이고 있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법이란 말이에요.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인지는 결론이 안 나요. 자기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보면 의학적인 부분만 볼 것이고, 수련하는 사람은 수련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거라서, 무엇이 돈다고 말할 때도 내가 뭐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거라는 거죠. 인체가 재밌어요. 이게 해보면 해볼수록 모르는 것만 나와요. 이것도 해석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그 기가 돌고 인동맥이 돌면서 열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열이 날 때 그 사람이 몸에 있는 그 압이라고 혈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영향을 받나요? 1차적으로는 받아요. 열이 나니까 혈액순환이 더 빨라지고 강해지겠죠. 그런 부분에 영향 받는데, 원래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는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인동맥 돌린 사람들은 혈압이 올라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익숙해져요. 인동맥 도는 거예요. 또 뭐 설명해야 되나? 단전 이게 또 인체론의 얘기라서 단전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할 때 그 구궁을 이분들처럼 이게 촌통에처럼 구궁을 열려고 하면 시간 오래 걸려요. 이분들 보면 이궁 착상하는 데마다 몇 년에 걸려요. 그리고 구궁 여는 데까지도 그렇게 하려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 돼요. 단전 연마하다가 세월 다 가는데, 그 대개가 단전에 이렇게도 구궁을 다 의식할 수도 있고 한 부분만 의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의식할 수도 있어요. 서로 역할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이게 대맥을 움직이는데, 대맥의 움직임에 해당하는 혈액이 하는데, 이 양팔로 가기도 하고 다리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선상관절 꽁지뼈, 그 꼬리뼈에서 배꼽으로 이렇게 선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만 설명하는데 반대쪽도 있어요. 여기 성기하고 회음 사이 여기에서부터 요 명문까지 이 선도 있어요. 이 선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움직이가, 이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거는 움직일 수 있어요. 오줌 참는 거나 오줌 끊는 것처럼 땡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땡겨와요.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운이 일로 끌려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빨리는, 땡기거나 흐름시킬 수 있는 이 선이에요. 이 선을 설명하지 않던데요? 원래 있는. 네? 그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단전에 이제 기가 모인다는 전제를 갖고 갔을 때, 기는 또 생각이라고 또 얘기한다면, 단전이라는 전제 자체도 이제 몸 밖에서 둘 수 있는 개념에 따라 달리 말씀 주셨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는 부분도 그렇게 그 영향으로 돌아가요. 영향이요? 그러니까 저렇게 설명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저게 다 레귤러리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전이 저 이제 하단전 밑에 단전을 얘기하셔서 단전이 이제 그 움직임을 그 옛날 책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구공에 있기 때문에, 근데 단전이라는 전제를 갖다가
달리 생각을 하고 기가 모인다라는 이제 일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일단 그 가설을 세우고, 두 번째는 일단 기라는 것이 일단 우리 하는 생각 다 기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러면은 몸 안에 있는 단전만 단전이 아니라 딴 데도 분명히 다 이렇게 뭐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전이. 그러면 그 단전도 이렇게 설명하신 구공의 움직임, 그것들을 움직이는 건가 해서 이 몸에 있는 그거 말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생각도 움직이느냐, 그 길을 생각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 네. 생각의 그 흐름도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는지. 생각의 흐름도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단전에서 이제 단전이 이렇게 움직인다, 단전에서 이렇게 구공으로 움직이는 기가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가 생각이라면 이제 전제가 이제 몸 안에 이렇게 단전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그 단전이 이제 50도 하나의 기라고 봤을 때 그런 50도 이제 그런 단전이 몸 안에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 개념의 정의에 따라 몸 밖에도 어디도 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단전들도 저렇게 구공대로 이렇게 움직이냐 이거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 구궁의 이게 구궁이 이게 아니라 원래는 이 원운행이라고요. 그러니까 구궁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몸 바깥으로 단전을 정하려면 이게 사람이 있으면 이제 몸 바깥으로 단전 정하는 방법은 이제 구심점을 우선 정하면 돼요. 구심점을 마음에 여기에 내 몸 마음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몸 전체일 수도 있어요. 여기 두고 사방으로 두면 된다고요. 이렇게 두는데 이게 돌 거란 말이죠. 돌겠죠? 돈다고 했잖아요. 내 바깥에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과학적으로도 전이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미 그 정도는 이미 다들 알잖아요. 이 몸 안에, 몸 바깥에 오라도 있고 전이층이라는 개념도 있고 하면서 있단 말이죠. 이 층층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옛날 우리나라 책에 보면 810장까지 간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 한 장에 몇 센치인가? 30cm인가? 810장인가 810척인가? 이것도 애매하네. 거의 2.4kg가 되던가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대개는 2kg 정도 범위에서 그 바둑판처럼 짜여진 틀이 원래 있어요. 하늘을 이렇게 보면 그 2kg 정도로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을 해나갔어요.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 윗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회전을 한단 말이죠. 내 바깥에 있는데 이것도 다 회전을 하고 있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 활동을 한다는 게 회전이라는 게 활동을 한다는 건데 이 활동하는 회전의 방향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수히 많다고요. 너무 많아요. 이 중에 나누는 게 이 가마처럼 3개의 방향에다가 이 방향 2개 더 합쳐서 그냥 간단하게 한 게 이 5가지라고요. 그럼 여기 꼭지점들이나 이런 것에 구분이 된다고 이게. 그럼 이 움직임이 내 몸 안의 움직임으로 나올 거냐 얘기하면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설명했잖아요. 그 인동맥이 이렇게 돈다 하면 이게 인동맥 안에서 몸 안에만 도는 게 아니라 외부에 도는 거에 따라서 돈다고요. 이거에 따라서 몸 안의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거꾸로 수가 있어요. 몸 안에 있는 밖에서 내가 방해한 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것이 해서 내 안에 바뀌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이 순서는 동시적일 수도 있고 서로 가는 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거와 같은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돌기도 해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 이렇게 돌면 여기는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건 그때그때 따라서 보면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거꾸로 돌아요. 서로 상반돼요. 대체적으로는 바깥에서 이렇게 돌면 안에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또 해보면 돼요. 바깥에 있는 거 돌려보면 거기에 따라서 안에 있는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해보면 돼요. 근데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봤어요. 저도 이게 해본 경험으로는 이것도 돌아가고 이게 또 흐름이 있고 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대략장을 제가 일부러 설명해 준 거라고요. 대략장이라는 게 이렇게 우선 2개를 축으로 놓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힘이 있냐면 나중에 그
그 육체를 벗어났을 때 이거 가지고 자기 그 공간 장악력을 할 수 있어요. 내 몸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싶잖아요. 예? 날개를 펄럭이면서 나르고 싶은데 이게 움직이는 게 여기가 다리 가지고 발 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공중에 떠서는 어떻게 움직이실 거예요? 좀 유치한 생각인가 이러면. 근데 이것도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위에서 그냥 당연히 공중에 떠면 슈퍼맨 되겠냔 말이죠. 그럼 되지 않아요. 떠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 달라요. 모든 부분에서는 특화가 돼야 돼요. 그 부분에 나름대로 자기 이걸 뭐 지식적으로 하면 관법인 거고 자기 기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서든 누구나 다 걸어 다니지만 걷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다르잖아요. 걷는 사람에 따라 속도도 다 틀리고 건강에 주는 느낌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걷는 방법도 다르다고요. 걷는 것만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이 날아다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되거나 나름대로 뭐가 안다고 말하려면 거기에 자기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중엔 하늘에 누구나 다 똑같이 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쉽게 떠 있고 얼마나 쉽게 그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중력의 영향을 안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영혼도 중력 영향 받아요. 중력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중력이 뭔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중력은 물질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말대로 최소한 아인슈타인 말대로 공간이 휘어 있는 거래요. 근데 이 공간이라는 게 애매한 개념이란 말이죠. 그쪽 세계에서도 공간은 있어요. 내가 공간이란 개념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근데 공간이란 개념을 생각 안 해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결코 우리가 죽었다 하더라도 이 지구를 벗어나질 않잖아요. 왜요? 나도 모르는 곳에서 이미 지구가 땡기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영혼도 땡기고 있어요. 이 중력이. 아인슈타인 말대로는 땡기는 게 아니라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거리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이게 참 머리가 아픈 개념인데. 아무튼